자,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것까지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부터 보게 될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원 밖의 점이 주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래프가 없으면은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정한 경우를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 특정한 경우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의 점이 여기 하나 떡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외부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x1, y1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은 딱 하고 주어져 있는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중심은 a, b, 반지름은 r인 경우입니다. 자, 원래 그러니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쌤은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두 개를 다 배웠을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얘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요렇게 하나 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잘못 껐네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이것도 잘못 껐네요. 이씨. 자, 이렇게 그었어요. 자,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접선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항상 수직이에요. 여기가 항상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다 알다시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같아요. 맞죠? 그럼 요 반지름 길이 여기도 항상 같고 이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해당하는 요 점을 구하도록 하세요. 이거 말고 좀 더 편한 걸로 할까요? 이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y 빼기 y1은 기울기 m의 x 빼기 x1입니다. 자, 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모르는 건 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즉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럼 얘를 mx 빼기 y 빼기 mx1 더하기 y1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직선의 일반형하고 중심인 a, b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 r에 해당하겠죠. 반지름 r.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반지름 r은 자, a 앞에 붙은 게 뭐예요? a 앞에 붙은 게 루트 m제곱이고요. 더하기 1 하고 절대값. 자, 얘가 a, b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ma 빼기 b 빼기 mx1 빼기 더하기 y1 절대값. 이게 반지름하고 같다. 그럼 우린 m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r, a, b
x1, y1 다 숫자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양변 제곱해서 풀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일단은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계산을 해보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원과 점 그리고 직선 사이에 최대 최소 거리 찾는 거예요. 최대 최소 거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으로부터 원 위에 점을 찍었을 때 최소 거리는 얼마냐, 혹은 최대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점이 찍었죠. 요 거리가 얼마냐, 이 거리가 최대냐 최소냐, 혹은 뭐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거리가 더 긴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찾는 거예요? 바로 점에서부터 최대 최소 거리를 찾는 방법은 점과 중심 요 두 개를 일직선으로 그어보세요. 마저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기가 현재 중심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점 여기 있고요. 바로 중심하고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최대하고 최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예요. 최단거리는 얼마가 나옵니까? 최단거리는 바로 d 빼기 r 이때겠죠. 그 다음에 최장거리는, 최대거리는 얼마가 돼요? d 더하기 r,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직선과 원의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방식이에요.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여기 원의 중심 여기다 있다고 치고 직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의 이제 최대 원 위의 점하고 직선하고의 최대 최소 거리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되게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어줘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겠죠. 직각.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리고 이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그럼 최대거리는 언제예요? 여기를 지날 때고요. 최소거리는 언제야?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바로 최단거리 또 d 빼기 r이고요. 최장거리는 d 더하기 r이겠네요. 여기에 반지름 r, 반지름 r, 여기도 반지름 r, 반지름 r, 이렇게 주어진 경우죠. 그래서 원과 점 그리고 직선 사이의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방식은 중심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원과 점 그리고 직선 사이의 최대 최소 거리까지 봤는데, 일곱 번째 우리 원과 원의 위치관계, 즉 원 두 개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볼 건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통 책에 따라 다르긴 한데 5개에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6가지로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때는 외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점. 근데 이때는 내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포함한다. 여섯 번째는 중심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 원이에요. 두 개가 만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외접하는 경우는, 자, 이게 첫 번째 원이고요. 이게 두 번째 원입니다.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자, 첫 번째 원이고요. 자, 두 번째 원입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내접한다는, 자, 첫 번째 원이고요. 또 여기 풀려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포함한다는, 자,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요. 또 풀렸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중심이 일치한다. 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조금 이동해서, 자, 이렇게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원의 두 개의 중심, 얘와 얘라고 얘기할게요. 자, 보통 우리는 왼쪽의 원의 반지름을 R이 대문자 R이라고 하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정할게요. 그랬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D는 어떻게 됩니까?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크죠. 맞죠? 그 다음에 외접하는 경우에 두 개의 중심을 이었을 때 뭐와 같아요? 아, 거리 D는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한 것과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왜? 자, 얘와 얘,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 거리 D는 이렇게 됩니다. 큰 원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을 소문자 R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을 뺀 거예요. 그럼 얘를 왜 먼저 했냐면, 얘는 외접한 거와 내접한 거의 사이죠. 그래서 얘 때 거리 D는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보다 크고 두 개를 더한 것보단 작다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개 뺀 거와 더한 거 사이다. 그 다음에 포함한다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 작죠. 그래서 이때 D는 두 개를 뺀 것보다 작다. 단 0보다는 커야 돼요. 이 조건은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중심이 일치한다. D는 얼마? 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끝이냐? 이 상태에서 끝이면 좋게요.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원들, 두 개의 원들은 공통 접선이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이라 하면 뭐냐?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제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얘는 공통 접선이란 건 둘 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빨간색 선을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파란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 경우 어떻게 돼요? 공통 외접선이 내접선이 여기겠죠. 내접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외접선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와 요렇게 되겠죠. 살짝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공통 외접선이 두 개, 내접선은 두 개였다, 한 개.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 외접선만 두 개가 있고요. 내접선은 없어요. 한 점에서 내접하는 경우에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공통 내접선, 외접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배웠는데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공통 내접선이든 공통 외접선이든 이제 길이를 구해 보거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공통 내접선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그릴게요.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면은, 자, 공통 내접선이기에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원의 중심은 여기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파란색으로 했었죠. 공통 내접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공통 내접선은 다음과 같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색상을 다시 한 색 바꿨을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중심으로부터 여기가 이렇게 갔을 때 직각, 여기도 성질에 의해서 직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는 큰 반지름 R, 여기는 작은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두 개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 D라고 얘기를 할게요. D는 중심 간의 거리.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동시킵니다. 어떻게? 평행하고 요 중심을 지나는 이런 직선으로 이동시켜요. 이 공통 내접선을.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요만큼이 연장이 되겠죠. 직각이 되고. 근데 이 부분하고 길이가 똑같네.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 소문자 R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직각이고 DR고 여기 길이 얼마? R 플러스 R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공통 접선의 길이는 빗변인 D제곱 빼기 R 플러스 R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바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공통 내접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치고 공통 외접선은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공통 외접선은, 자, 지우개로 일단 좀 지워볼게요. 이것도 다 지울게요. 원이 지워져 버렸네. 다 지우도록 합시다 그냥. 자, 원도 새로 그릴게요. 원래 원은 놔두려 했는데, 자, 첫 번째 원, 여기 두 번째 원, 그 다음에 중심을 여기다 하나 찍었어요. 그럼 이번엔 공통 외접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바깥쪽에 요렇게 그었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직각이고요. 얘도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얼마? 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중심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긴 대문자 R, 여긴 소문자 R.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이동을 하는데
또 평행한데 여길 지나게끔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의 거리가 얼마예요? 자, 여기가 소문자 r과 똑같죠. 그럼 여기 길이는 바로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이에요. 직각이 될 거고. 또 직각삼각형이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 빗변인 d제곱 빼기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의 제곱, 요게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이 공통 접선을 이동시켜서 어디로?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끝을 냈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인 걸 다 했는데, 원의 방정식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일단 원이 중학교 때는 반지름, 뭐 넓이, 그 다음에 각도 구하는 이런 형태가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좌표 평면상에 좌표를 잡고 방정식을 만들고 주로 함수 형태나 방정식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꼭 풀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법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